이번 시간에는 주행 안전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주행 안전장치 정비의 41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어백 시스템인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자의 머리와 가슴만을 보호하는 데 있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위험을 막기 위해 훨씬 넓은 부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오늘은 자동차의 주행 안전장치의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아마도 에어백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그렇죠.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에 직접적으로 승객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시 승객을 보호하는 보조 안전장치입니다. 네, 예방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 성능을 알 수 있다니까 왠지 기분이 섬뜩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정비하고 있나요?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될 듯한데요. 네, 사실 자동차의 주행 안전장치는 안전장치 이외에도 수많은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함께 점검해서는 수리하고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장치를 교환했다면 반드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주행 안전장치의 교환, 수리, 그리고 검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 학습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차 와이퍼예요. 와이프 아니고 와이퍼. 미션 왔어요. 미션 왔구나. 오늘 미션은 뭐예요? 자, 정비 지침서에 따라 주행 안전장치를 교환, 수리, 검사한 후 작업 결과를 분석하라. 제가 사실 뭐 분석하고 이런 거 좀 약한데 요거만큼은 철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와이파이 놓고 가야지.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주행 안전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행 안전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수리 후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수리 후 안전장치를 검사하여 작업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SRS 에어백의 구성을 살펴보면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운전석 및 조수석 벨트 프리텐셔너, 운전석 및 조수석 좌우에 위치한 측면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 그리고 승객의 무릎 보호를 위한 무릎 에어백이 있고 또 정면 충돌을 감지하는 정면 충돌 센서와
측면 충돌을 감지하는 측면 충돌 센서, 그리고 에어백 제어를 하기 위한 에어백 시스템 컨트롤 모듈이 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은 팽창가스에 의해 팽창되며 운전자가 에어백에 부딪히면 에어백의 배출공에서 가스를 배출하여 충격을 완화합니다. 승객석 에어백은 승객이 탑승하였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에어백입니다. 승객의 탑승 여부와 승객의 체중을 감지하는 센서를 별도로 장착하여 충격 시 팽창 강도와 에어백 전개 여부를 에어백 컨트롤 모듈에서 결정하고 전개와 팽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승객 감지 센서는 승객석 시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은 차량의 측면 충돌 시 탑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면 충돌 시 유리창의 파편이나 차량 전복 시 이물질로부터 승객을 보호해 줍니다. 설치 위치는 차량 측면 A 필러 부위와 A, B, C 필러 측면 루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C 필러 루프에는 트렁크 쪽으로 길게 펼쳐지면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사이드 에어백은 좌우, 앞뒤, 시트의 등받이 부위 측면에 장착되어 있고 측면 충돌 시 등받이 시트의 측면이 전개되면서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벨트 프리텐셔너는 좌우측 센터필러 하단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기 전 프리텐셔너를 작동시켜 안전벨트의 느슨한 부분을 대감아서 운전석 및 조수석 승객의 몸을 앞으로 쏠려서 차량의 실내 부품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시트벨트 버클에 안전벨트 체계를 감지하는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작동이 결정됩니다. 전방 충돌 감지 센서는 차량 전면의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차량의 엔진룸에 장착되는 타입과 에어백 제어 장치 내 내장이 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전방 충돌 센서는 엔진룸 좌우측 프론트 엔드 모듈 안쪽에 각각 한 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면 충돌 발생 시 에어백 시스템 컨트롤 모듈은 정면 충돌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의 전개 여부와 전개 시기를 결정해 줍니다. 측면 충돌 감지 센서는 좌우측 센터필러 하단부와 좌우측 리어필러 부근에 각각 한 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 충돌 발생 시 충돌의 크기를 감지하여 에어백 시스템 컨트롤 모듈은 측면 충돌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측면 에어백의 전개 여부와 전개 시기를 결정해 줍니다. 승객 유무 감지 센서는 조수석의 승객 탑승 유무를 판단하여 에어백 제어 장치에 데이터를 송신해 줍니다. 승객 유무 감지 센서는 조수석 승객의 탑승 유무와 중량을 인지하여 전개 강도를 조절하고 조수석에 미탑승 시에는 전개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에어백 제어 장치는 에어백 모듈과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의 전개 여부와 전개 시기를 결정해 줍니다. 에어백 모듈이나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의 전개 시점에서 전개에 필요한 전원을 모듈 점화 장치에 공급하고 에어백 시스템의 자기 진단 기능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주행 안전장치라는 게 결국 100% 안전한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에어백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주기적인 정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네. 막상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도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적인 정비야말로 자동차 사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실습을 위한 준비물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지요.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주행안전장치 LDWS 단품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안전장치 LDWS 모듈을 탈부착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LDWS 모듈 커버 A, LDWS 모듈 커넥터 A 순으로 탈거한 후 장착된 볼트를 풀어 LDWS 모듈을 탈거합니다. 터미널 및 커넥터를 점검하고 검사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커넥터의 느슨함, 접촉 불량, 구부러짐, 부식, 오염, 변형 또는 손상 여부를 점검 및 검사하고 이후 성간 저항을 측정합니다. 주행안전장치 LDWS 회로도를 노칼 캔 통신 저항값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성간 저항값은 멀티미터, 종합 시험기,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는데 검사 전 저항값 측정 기기의 0점 조정 후 실시합니다. LDWS ECU의 전원 및 통신선을 검사합니다. 이그니션 키를 오프하고 LDWS 모듈 커넥터를 탈거한 후 LDWS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하이 단자 사이의 성간 저항과 전압 그리고 LDWS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로우 단자 사이의 성간 저항과 전압을 검사합니다. 오슬로스코프 검사를 실시합니다. LDWS 모듈 커넥터를 연결하고 이그니션 키를 ON한 다음 LDWS 스위치를 ON, OFF, ON 순으로 캔 통신의 웨이크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LDWS 모듈 커넥터 배선 측의 캔 하이 단자 사이의 저항, 전압, 그리고 LDWS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로우 단자 사이의 저항과 전압을 검사합니다. LDWS를 코딩합니다. 먼저 카메라 위치를 보정해야 하는데요. 차량 이탈 경보 장치를 차량에 장착한 후에는 발생한 실좌표 간의 차이를 보정해야 하고 실차를 조립한 후에는 차량 전면에 카메라가 인식 가능한 보정용 표식판을 두고 진단 통신을 이용하여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중심을 맞췄으면 지그 상단의 수평계를 보면서 원안에 공기방울이 위치하도록 수평을 맞추고 지그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차량에 진단 장비를 연결한 후 해당 차종의 LDWS를 선택하고 보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진단 장비는 자동으로 0점 조정을 실시하고 이후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경우 OK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화면에서 LDWS 레퍼런스 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하고 보정 작업을 완료합니다. 끝으로 광각 테스트 후에는 반드시 주행 테스트를 해서 동작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안전 확인이 가능한 백색 또는 황색의 두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차속 65km/h 이상으로 주행하고 의도적으로 차선에 가깝도록 스티어링을 조작하면서 경보 시점을 확인합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제 머리가 기억 용량 수치 이탈로 아주 그냥 지끈지끈한데요. 이 정도만 해도 사고를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LDWS가 안전 운전을 위한 방법이라면 에어백 시스템은 사고 시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직 에어백의 정비 방법이 남아 있었군요. 이것도 설명이 긴가요? 길 것 같은데.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시스템이 복잡하니 설명도 참 긴 것 같아요. 하지만 집중해야죠. 여러분들 집중!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에어백 시스템은 취급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숙지 및 해당 차량 정비 지침서에 따른 정확한 점검,
교환, 수리,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어백 시스템의 단품 교환 방법은 먼저 에어백 시스템 모듈을 탈부착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와 플로어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하고 에어백 시스템 모듈 커넥터의 잠금 레버를 당긴 후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 장착 볼트를 풀어 시스템 모듈 배선을 탈거합니다. 터미널 및 커넥터를 점검하고 검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커넥터의 느슨함, 접촉 불량, 구부러짐, 부식, 오염, 변형 또는 손상을 점검 및 검사하고 이후 성간 저항을 측정합니다. 에어백 시스템 회로도를 검사합니다. 멀티미터, 종합 진단기,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성간 저항, 전압값을 검사하는데 저항값 측정은 측정기기의 0점 조정 후 실시합니다. 에어백 시스템의 전원 및 통신선을 검사합니다. IG키를 오프하고 에어백 모듈 커넥터를 탈거한 다음 에어백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하이 단자 사이의 성간 저항과 전압값, 에어백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로우 단자 사이의 성간 저항 전압값을 검사합니다. 오슬로스코프 검사를 실시합니다. 에어백 모듈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 이그니션 키를 온하고 에어백 스위치를 온, 오프, 온하여 캔 통신, 웨이크업 상태 유지합니다. 이후 에어백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하이 단자 사이의 저항 전압과 에어백 모듈 커넥터 배선 측 캔 로우 단자 사이의 저항 전압을 검사합니다. 에어백 시스템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진단기를 연결한 다음 점화 스위치를 온하고 엔진은 오프합니다. 이후 에어백 시스템을 선택하고 ACU, 베리언트 코딩을 선택하고 진단기의 지시에 따라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빈 번호 입력 후 OK 버튼을 눌러 베리언트 코딩 전용 코드를 진행하고 완료 때까지 대기하는데 베리언트 코딩 실행 요구를 계속하려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베리언트 코딩이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면 OK 버튼을 눌러 코딩을 완료합니다. 야호!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것은 따로 복습하기로 하고 교수님, 이제 마무리할까요? 잠시만요. 주의사항 하나만 다시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주행 테스트를 해서 동작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차속은 시속 65km 이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차선에 가깝도록 스티어링 조작을 하면서 경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안전 확인이 가능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백 시스템은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해당 차량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정확한 점검, 교환, 수리,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주행 안전장치 수리, 교환, 검사에 정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 주행 안전장치의 수리, 교환, 검사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한다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학습을 잘 기억하고 반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주행 안전장치의 교환과 수리 그리고 검사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백 안전벨트 관련돼서 진단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본 후에 에어백 모듈이나 그 배선에 관련돼서 클락 스프링을 탈부착을 해보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 좌우 하단부에 있는 고정 핀에 아니면 고정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한 후에 탈부착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해보겠습니다. 후에 에어백에 연결되어 있는 이 노란색 에어백 관련 커넥터들을 제거합니다. 먼저 안전 고정핀을 제거를 한 후 커넥터를 빼냅니다. 후에 커넥터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상이 없으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있는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리모트 컨트롤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이제 배선 커넥터들을 제거한 후에 이 스티어링 휠을 뽑아내게 되겠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을 뽑아낼 때 정 위치에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이제 같은 곳에 정확하게 이제 다시 또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기준점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잘 꽂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후에 스티어링 휠 좌우를 파지하고 좌우로 살짝 유격을 줘가면서 빼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클락 스프링이라는 부품이고요. 이제 핸들 돌림과 연동돼서 좌우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후에 클락 스프링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품이 클락 스프링이고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있는 뭐 에어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 이쪽을 통과해서 이제 꺾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장이나 내구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제 대체를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운전석 에어백 단선 저항 과다라는 고장 코드가 많이 뜰 시에는 보통 이 클락 스프링에 대한 고장류들이 많이 발견되는 걸로 발견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행 안전장치 LDWS 단품을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행 안전장치 LDWS 모듈을 탈거합니다. 두 번째, 터미널 및 커넥터를 점검하고 검사합니다. 세 번째, 주행 안전장치 LDWS의 회로도를 검사합니다. 네 번째, LDWS ECU의 전원 및 통신선을 검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슬로스코프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LDWS 코딩을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 LDWS 주행 테스트를 통해 동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에어백 시스템 단품을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어백 시스템 모듈을 탈거합니다. 두 번째, 터미널 및 커넥터를 점검하고 검사합니다. 세 번째, 에어백 시스템 회로도를 검사합니다. 네 번째, 에어백 시스템 전원 및 통신선을 검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슬로스코프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에어백 시스템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합니다.